고맙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원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장중에 2천 한번 다시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체 상태고요. Q3에 대한 정책적 효과,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약발이 좀 시원치 않은데 향후 방향성을 위쪽, 아래쪽, 옆쪽 어느 쪽으로 자꾸 대응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체크해야 될 증시의 주요 점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Q3 정책 효과라든지 또 스페인이 간밤에 이제 대규모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투자 심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현재 가장 시장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실시한 QE3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글로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무용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금리를 낮추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시키는 데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일단 미 FRB의 정책 자체가 미국 주택 가격 및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자산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래서 나중에는 소비로 연결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한 정책이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어제 스페인에서 긴축안을 내놨는데요. 다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한 400억 유로 정도를 감축하기로 했고요. 지출 축소가 58%, 그다음에 세금 증액이 4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2013년도에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한 4.5%로 이제 좀 하향 조정될 계획이라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유로존, 특히 스페인의 재정 문제는 불식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는 이제 오늘도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좋지 않고요.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언제쯤 될까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년 대비 증가율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3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시장의 전망치보다 3분기 실적이 과연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나쁘게 나오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느 업종이 좀 좋아질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조사 기관에서 형성된 컨센서스를 보시면 3분기에 코스피 기업 이익이 29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분기나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과연 이 정도의 기업 실적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7월 이후로 올해 3분기 및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작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를 봤을 때 분기 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숫자 대비해서 실제치들이 거의 30% 이상 하향 조정돼서 나온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하향 조정률이 5에서 8%밖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에 글로벌 PMI 지수라던가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들을 봤을 때 수요가 그렇게 강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했던 실적에 못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 그 실적 컨센서스 대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업종은 화학, 정유, 철강 등 소재 업종들이고요. 실적이 예상치에 조금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업종은 IT와 자동차 업종 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실적도 그렇고요. 업종별로, 섹터별로 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경기 부양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요.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정책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이 투자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크게 세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정부의 SOC 투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설비 및 캐펙스 투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연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둔화를 정부의 SOC로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의 재정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버캐파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게다가 해외 수요가 이렇게 견조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측면에서도 투자를 일으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보다는 소비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투자에 비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 정책의 강도나 효과는 예상한 것보다는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구정부에 비해서는 정책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이 경우에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생각했었던 소재 아니면 철강 이런 주식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련 소비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 세고 하면 이제 10월입니다. 8, 9월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천까지도 올라왔는데요. 향후 10월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전략도 함께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체크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스페인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조건 등에 따라서 이미 마련된 ECB의 OMT라던가 아니면 ESM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그리고 미국의 그 재정 절벽 등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가계가 소비가 증대가 될 것이고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각은 계속해서 견지하시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승에 대한 시각은 가져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예측하셨습니다. 현대증권 이상원 투자전략팀장님 오늘 특급 전략 시간에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